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전에서 우리들의 말하기 훈련을 적응해가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에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이것을 병뚜껑 이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엔 정말 무수히 많은 병들이 있죠. 그리고 이 병들에게는 각자 자기의 고유한 병뚜껑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맞지 않는 병뚜껑을 가져다가 그 병을 덮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 내용물이 상하거나 내용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도 그래요. 이 상황과 상대방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거나 들으면서도 깝깝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지게 되겠죠. 이 상대방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잘 될 리가 있을까요? 인과의 법칙은 어김없이 또 작동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는 병뚜껑은 아닌지 늘 삼가를 해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도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보죠. 제가 가장 못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칭찬이에요. 참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지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누군가 시키거나 간섭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누군가가 치고 들어오면 엎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도 많이 보고요. 이런 기질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칭찬을 해도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들인 노력의 결과물에 불과한 걸 누군가 칭찬한다는 게 참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냥 당연한 거라는 거죠. 어쩌면 어려서부터 이런 인과의 법칙을 어렴풋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네가 나를 칭찬하냐는 거죠. 반면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항상 최고라고 항상 우쭈쭈를 해주셨어요. 어쩌면 그래서 칭찬이 더 입에 안 붙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싫었거든요. 막상 제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들 투성이더라는 거죠. 아이고 정말 나 같은 건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하고요. 이런 현실적인 괴리가 아마도 더 그렇게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라고 해도 무조건 칭찬 많이 해줘라 하는 식의 말들은 안 맞는 거예요. 그 아이의 기질과 성격, 그리고 그 아이가 갖춘 것에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른이 돼서도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칭찬이 고픈 사람은 사실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저 나이가 많은 사람인 거죠. 나이만 먹은 거예요. 원래가 이 칭찬이라는 거는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겁니다. 잘했다고, 아이고 애썼다고 해주는 응원인 거죠. 이렇게 큰 에너지가 작은 에너지에게 에너지를 나눠주는 일이 칭찬이고 응원인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영혼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칭찬을 달가워할까요?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칭찬은 독이 됩니다. 이 칭찬에 걸려서 성장을 멈춰버리게 되면 오히려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리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은 우리 일상에선 써먹을 수조차 없는 말입니다, 원래. 이런 표현도 참 많아요. 일반화에 오르죠. 이렇게 주워먹은 말과 정보들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 조금씩 비틀려져서 오늘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지게 됐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 인생학교에서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점차 어른이 돼가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이지 이 공부라는 두 글자는 놓치고 살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공부의 소재라는 말입니다. 아이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그런 부모를 만났어요. 이거는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벌어진 겁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고 탓할 일이 하나도 없지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모를 준 건요, 그 속에 내 공부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신에 아이가 자라면서 유치원도 보내주고요, 학교도 보내주잖아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일 환경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친구도 보고
선생님도 보고 하면서 우리들은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누가 뭘 안 주면 그냥 말면 됩니다. 뭐 어쩌라고요. 이번 생에는 그것이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시키는 공부가 있나 보죠. 그러게 전생에 좀 많이 쌓아놓지 그랬어요. 뭐 나라를 구하던지 말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예쁜 얼굴에 부잣집에 태어나서 많은 것을 받으며 자랐을 거 아니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서 이런 인생을 받아와 놓곤 남 탓을 할 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평불만을 할 거리가 단 하나도 없지 말입니다. 이 우주는 그저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내가 심고 노력한 대로 나에게 돌려줄 뿐입니다. 그래도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잘 따져보면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이 손바닥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저 내가 조금만 부지런해도 충분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건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21세기는요, 없어서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서 도저히 핑계를 댈 건덕지가 없습니다.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이 초등학교를 졸업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다는 건 바로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이 연예인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인기에 목말라 하는.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결과물들은 정확하게 옵니다. 사실 인기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그저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 복은 타고나는 겁니다. 그건 전생에 내가 지은 복으로 받는 거라는 거죠. 정말 나라를 구할 정도의 복을 지어야만 그런 복을 타고 태어납니다. 내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이전에 좋아해 줬다는 말이잖아요. 그 대가로 이번 생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걸 돌려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공평해요. 이 자연의 운행법은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지 말입니다. 지가 지은 복을 돌려받는 일이니 감사해야 할 필요도 사실은 없죠.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주면 그저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것 뿐이고요. 그래 놓고는 또 자신의 사생활이 있느니 없느니 뭐 숨이 막히다느니 하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성은요, 결국 드러나게 되고 탄로가 납니다. 그러다 나락을 가서 연예계를 떠나게 되고 말이죠. 전생에 지은 복으로 이번 생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는 그 복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렇게 응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노력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을 돌려받으면서 다시 공덕을 짓는 거니까 내 복도 안 까먹고 더 크게 복을 짓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도요, 연예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연예인도 초짜가 있고 중견이 있고 고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도 역시 공부 중이란 말이에요. 아니, 언제 연예인을 해봤나요? 인류 역사 속에서 연예인은 처음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 연예인이란 일을 하면서 그 연예인이 무엇인지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이처럼 우리들은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을 살아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이처럼 졸업을 해야 할 때 졸업을 하지 않고 묶이게 되면 이때부터는 정말 꼴밤을 맞게 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선 치유에 초점을 맞춘다면서 사람들에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아주 이상한 말을 가지고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통증 환자한테 진통제를 주는 효과밖에 안 돼요. 정작 병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한 데 있어요. 그러니 이건 분명하게 내 잘못인데 그걸 갖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를 하고 있으니 그 병이 나을 방법이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똥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그 똥을 치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똥파리만 쫓는 격입니다. 요즘에 제가 들은 말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그 어른아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유치하게 생각하는 게 내면아이라는 표현이에요. 내 몸 안에 살고 있는 어린 시절의 나를 달래주고 치료해주라는 이 이론이 정말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 일인지 말이죠. 아니, 혼을 내줘야죠.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해줘야죠.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찡찡대냐고 야단을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해줘야 하는 일을 사탕발림이나 하고 있으니 참 이게 깜깜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예요. 일육신 일영혼. 그 영혼은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진화, 성장, 발전을 합니다. 이 내 속에 따로 아이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영혼의 상처가 있죠. 그 상처는 치료를 해줘야죠. 그러나 그 치료 방법은 사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정보들, 더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직시하도록 해줘야 치유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영혼은 비물질의 에너지입니다. 이 비물질의 에너지는 지식과 정보 같은 그 비물질의 에너지를 먹고 자랍니다. 내 내면에 아이와 같은 성질의 것들이 남아있다는 건 내가 반탄투정을 하듯이 나에게 준 정보들을 편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애로 살려고 하는 건지 말이죠. 이미 우리들은 6번째 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말들에 대한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시고요. 우리 인생은 말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미션이 찾아옵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그 미션은 나이를 더해가면서 점점 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자기 나이에 맞는 미션이 따로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이 미션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 미션에 깔려 죽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려워졌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에 있고 말이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니 제발 그 칭찬이니 응원이니 박순이 하는 것들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